그냥 팔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셀러를 시작한 지 3,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에 했었던 소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드릴게요. 왜냐면 초보 셀러님들이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도 이러한 실수를 똑같이 했었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키워드별로 경쟁 강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툴이 있었어요. 그때 1헥타르라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뭐 셀링하니 같은 프로그램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죠. 처음에 원하는 카테고리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네이버 쇼핑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네이버 쇼핑 칸에 가서 카테고리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들어가서 다 복사 붙여넣기를 다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겠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제가 쭉 긁었었던 한 2189개 정도 되었네요. 이 카테고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소프트웨어에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쭉 뽑아서 경쟁 강도를 나래비해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매일매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8월 1일에 했던 소식 내용인데요. 뭐 검색어에 그날에 유독 꽂혔던 카테고리가 뭐 기타 전기용품,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됐던 안전용품 안에 있는 소방용품, 이런 카테고리를 제가 그날 꽂혔나봐요. 그래서 해당 카테고리들로 검색을 한 결과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경쟁률로 보셨을 때 저는 3 미만이면 싸워볼만 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 이하로 필터에 살아남은 것들 중에서 이렇게 팔 수 있을 만한 키워드들을 꼽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됐던, 그때는 몰랐지만 불꽃 감지기를 소싱을 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강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다른 셀러분들이 제목 지은 걸 보고 조금 비슷하게 키워드들을 하나하나씩 긁어와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셨거든요. 불꽃 감지기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1, 2, 3, 4, 5, 6 네, 총 10개나 이렇게 소싱을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타오바오 링크에 대해서 다 기입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늘 하던 것처럼 업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당 제목들을 가지고 각각 상품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잊고 있었어요. 뭐 주문도 안 들어왔었고, 사실 주문이 들어온지도 몰랐었어요. 이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는 못하는데 이게 처음 연락 왔던 내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소방청에서 연락드렸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온 적은 꽤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방 연락 2, 3번, 4번까지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당연히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연락 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저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지금도 약간은 어이가 없는 게, 공무원분들이라고 하셨는데 그 개인 휴대폰 010 뭐뭐뭐뭐 이 번호를 사용하시면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뭐 02로 시작하는 그런 지역 번호나,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라면 이런 번호로 올 줄 알고 당연히 무시를 했었었는데, 제가 하도 2주간 3주간 이런 연락을 계속 무시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 지인이 되게 크게 공무원 사칭을 당해서 현금을 심하게 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저는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 알겠는데 자꾸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너무 못 믿게 되었어요. 뭐 공문이나 뭐 증빙자료와 공무원증 이런 걸 요청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 답답하셨는지 이런 식으로 공문을, 그러니까 제가 형사 입건되었다는 공문을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때도 되게 무섭긴 무서웠는데 아직은 아닐 거다. 아, 요즘 보이스피싱이 엄청 컸구나, 엄청 발전했구나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동안 무시를 하니까 그때서 또 한 번 또 보내시는 거예요. 범죄 사실이라는 좀 강력한 단어를 쓰셨죠. 그리고 여기 아래에 무슨 도장까지 찍어주셨고요. 이게 아마 출석 요구서라고, 제가 또 이런 연락이 안 되고 하니까 직접 출석을 해서 무죄면 무죄라고 밝혀라, 이런 내용의 문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대충 지어서 쓰는 걸까봐. 그랬더니 갑자기 등기로 이미 다 보냈대요. 근데 위에 있는 게 하나가 제가 살고 있진 않는데 제 명의로 된 집, 다른 집,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투자용으로 산 집, 이 주소로 하나를 보냈었고, 제가 지금 현재 실제로 전입신고되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에 대해서 또 하나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았지? 제 신원 조회 같은 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내용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조금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간 이때부터 고분고분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더라도 직접 가서 눈으로 한번 확인만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두려움에 떨면서 답장을 드렸죠. 그랬더니 자꾸 전화를 달래요. 근데 여태까지 제가 전화 통화를 하면 사기꾼들의 말솜씨에 놀아날까봐 통화는 절대 안 했었거든요. 결국에 약속을 잡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했더니 실제로 서울 어느 지역에 있는 소방서가 맞았었고, 그 소방서 기관 안에 불법으로 소방시설, 소방용품들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그런 부서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전 그 부서가 실제로 있는지 이번에 진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조서도 쓰고, 진짜 우리 그 형사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형사들이 뭐 조서 쓸 때 뭐 이름, 뭐 나이, 직업, 지금 얼마 버는지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실제로 다 물어보셨고 저한테, 그리고 저도 성실히 답변을 드렸었고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쇠창살은 아닌데 되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약간 저 같은 사람이 몇 명 더 끌려와 있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구나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소방관님이 연락을 해주실 때는 되게 고분고분 대답을 잘 하죠, 시키는 대로. 그때 뭐 76위안에 타오바오 사이트에 사다가 팔았었고 4740원에 이렇게 뭐 마진을 얼마 붙인 다음에 팔았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까지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사한테까지 넘어간 거예요, 이 사건이. 제가 초반에 일찍 연락을 받았으면 대충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저 뭐 파는 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대충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너 보이스피싱이지 막 이런 식으로 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봐줄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소방청이나 특별조사대 이런 분들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서 연락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돈을 달라, 뭐 개인정보를 달라 이런 거 아니면 들어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되시지 마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여태까지 제 사업자로 냈던 판매 이력을 다 엑셀로 뽑아서 한번 쭉 드리고, 지금은 뭐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오늘 11월 17일이 됐고요. 어제 이거 받았어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사실 이거 어제 받을 때만 해도 그 3개월 전에 소방용품 팔았던 거 건인지는 몰랐고요. 너무 오래 지났으니까 무서워하면서 이걸 열어봤었죠. 열어보니까 피의자 땡땡땡에 대한 화재 예방 소방 설치 쭈루루루 써있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여기 검사님 이름도 실제로 써있죠. 결과 보니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써있네요. 뭐 결국에 뭐 혐의 없다고 하니까 너무 잘 끝난 거긴 하죠. 그리고 사실 한 2개월 전쯤 검사님이 저한테 추가로 몇 개 물어보실 게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전화 통화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태까지 판매했던 이 소방용품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내역을 다 내라, 혹시 너가 엑셀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뭐 편집을 해서 좀 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좀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제출을 하고 나서 살짝 귀띔을 해주시기를, 아마도 뭐 기소유예 이 정도로 끝날 것 같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그 혐의가 확인이 되었는데 너무 미미해서 뭐 이번에는 기소를 안 하고 봐준다 이런 내용인가 봐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처벌을 수준이 낮은 거죠. 혐의 없음을 받긴 받았습니다. 아무튼 구매대행 셀러분들, 특히 초보 셀러분들은 키워드 경쟁 강도만 가지고 경쟁 강도가 낮은 것들만 별 생각 없이 소싱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량 프로그램 이용해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씩 다 그 많은 것들을 들여다보실 수 없을 거 알거든요. 이런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접 골라내시지 않으시면. 그리고 저는 심지어 반자동으로 업로드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이런 걸 업로드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교훈, 소방용품은 절대 팔지 말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조사를 받으러 소방청에 갔을 때 그 소방관님이 법조문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상세 내용들을 담은 그런 별표 양식, 별표 서식 같은 거를 보여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무슨 기능이 없는 경종 같은 것들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긴 써있는데, 우리 같은 이런 초보 셀러들은 이런 내용을 절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기능이 있는 건 팔고 기능이 없는 건 못 팔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팔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